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드먼드 포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자유주의의 역사, 어느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관행으로서의 그 자유주의, 이것은 19세기 초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태동한 것은 훨씬 그 이전이지만 이것이 정치 관행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 이전에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지침으로서의 자유주의, 이것을 알기 시작했지만 자유의 참된 힘은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지배자, 통치하는 왕이라든지 지주, 성직자, 이런 사람들의 간섭과 강요에 대한 믿을 만한 보호책으로서의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자유하고 더불어서 많이 쓰고 있는 그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민중들에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자유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날 그 민주주의의 이상이 바로 이 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상이 역사적으로 200년 내지 한 300년 축적돼서 이제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자유주의,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리버럴리즘이죠. 이 단어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의미가 더해지고 또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에는 어떤 그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는 이것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대개 고전적 자유주의, 이것을 주로 일컫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면은 주로 진보 좌파의 그 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군의 그 자유주의 학술 단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그러나 그 일반인의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한국 의회의 자유주의를 그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게 확보되지를 못하고 마치 변방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이 많이 들죠. 저 자신도 자유주의자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평소에 그런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속에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본질, 이것을 그렇게 수용을 잘 하지를 못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마치 겉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까? 한 가지 그 드는 생각은 한국에서의 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의 이 자유가 질식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책 자유주의 어느 사상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책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드먼드 포셋의 자유주의 어느 사상의 일생, 이 책은 지난 200년간 자유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추적을 합니다. 저자는 영국 시사 잡지 에코노미스트, 여기서 30년간 기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 책의 그 특징은 학자들이 주로 하는 그 방식, 자유주의란 이런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현실 정치 속에서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추적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에드먼드 포셋에 따르면은 네 가지의 원천 또는 그 지도 이념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이끌려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 200년 동안 자유주의는 네 단계 또 네 단계의 그 변혁을 겪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지도 이념이라 하는 것은 첫째 갈등,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인간의 진보, 네 번째 시민적 존중에 대한 이 각각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를 이끄는 하나의 그 지도 이념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그 역사 속에서 발전 단계는, 첫 단계는 청년기, 1830년서부터 1880년까지, 두 번째 단계는 성숙기, 1880년서부터 1945년, 그리고 3단계는 자유주의가 큰 기회와 승리를 맛보았던 1945년서부터 1989년, 구소련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회의기, 이것은 1989년도서부터 대개 현재까지의 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말하자면은 각 그 역사 단계별로
말씀드렸던 지도 이념, 이것이 사람들의 태도가 그 지도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서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정치가 또는 수많은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자, 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장들을 펴왔는가, 어떤 정책을, 이 정책 반영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의 4가지 지도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등. 이것은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갈등이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갖게 된 것은 그동안 참혹한 종교전쟁, 또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깨달은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볼 때 갈등은 안정적인 정치 질서 안에서 잘 다스려져 가지고 이것이 평화적인 경쟁으로 전환된다라면은 창의력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진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유주의죠. 그래서 갈등이라 하는 것은 늘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결되어야 한다. 혁명이 아니고요. 이런 관점이 첫 번째 이 갈등에 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력. 자유주의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강압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이것은 분립이 돼야 되고 견제돼야 한다는 이러한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권력이 사적 세계를 침해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간섭한다거나 사람들의 의견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듬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보. 인간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각성이라든지 계몽주의적인 열정에서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자기개발, 그리고 경제성장, 번영, 공리주의적인 사고, 공공복지에 대한 향상, 이런 것이 진보의 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진보가 계속 확장되면서 더 살기 좋은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진보의 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 존중. 이것은 이제 각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던 어떤 존재이건 간에 사랑과 그들의 계획을 국가사회가 법에 기초해서 이것을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종교적인 인정, 그리고 개인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책임, 이런 거에 기초해가지고 이것이 발전되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믿는 이 자유체제 사회 시스템, 이것은 위의 지도 이념들, 이것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정착이 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4가지가 꼭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고 다른 또 어떤 저자를 보면은 자유주의의 특성으로서 개인주의, 그리고 평등주의, 보편주의, 진보주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셋에 의하면 자유주의의 발전 단계는 4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그랬죠. 청년기, 성숙기, 기회와 승리,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태가 이제 회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청년기. 이것은 1830년서부터 대개 한 1880년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주의가 그동안에 어떤 이론적인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성취를 일으키고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시민혁명이라든지 근대 국가의 탄생, 이것과 이제 맞물려서 크게 발전을 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정치가나 사상가로서는 기조, 토크빌, 리히터, 제임스 밀, 링컨, 글래스턴,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들 모두가 자유주의의 어떤 이상, 이것에 이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한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청년기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적인 이 다양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강압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이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이니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불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통합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속적인 공격,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자유주의는
그쪽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사느냐 이런 그 방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2단계, 3단계에서 점차 민주주의하고의 어떤 조화를 모색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 청년기까지의 그 자유주의는 아직까지는 모든 그 개인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단계까지는 아직 재산이 있고, 재산이 없으면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학식이 있는 남성, 이 사람들의 이상일 뿐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숙기의 자유주의, 이것은 1880년서부터 1945년 종전이 됐던 그런 시기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확장이 되고 사회 부가 크게 증진이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는 과거에 그 1단계 청년기처럼 엘리트에 의해서 이게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을 하는 중립적인 하나의 절차, 절차 민주주의라는 말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관점이 많이 변했고요. 세계대전을 거치고 하면서 그 뒤에 파시즘,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런 것이 맹위를 떨치었던 그런 그 시기를 또 여기서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그 흐름에 커다란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유주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와 민주가 합친 형태, 이것이 이제 그 시기에서부터의 그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하고 결합을 하면서 과거에 순수하게 자유주의적인 그 관점에 따라서 커다란 부를 형성을 했었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민주주의적인 이 평등,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그 대의가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그 다수가 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겠죠. 이것을 이 속에서 이 공화주의적인 이런 대의가 지켜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생겼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커다란 기회와 그 승리를 겪었던 이룩했던 그런 그 시기는 1945년서부터 1989년까지 구소련이 이제 기울고 패망을 했던 그런 시기까지를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차 대전 후에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소련 공산주의가 이제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외견상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쿠야마라고 하는 작가는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승리를 찬미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북미 그리고 소유럽 모든 국가, 동아시아의 뭐 일본, 대한민국, 뭐 또 남아시아의 인도라든지 이런 세계로 이제 뻗어나갔죠. 그러면서 이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가운데 산업 분쟁도 많이 잡혀지고 하면서 우리가 대처라든지 레이건이라든지 이렇게 대표가 되고 있는 그 우파 자유주의, 이것이 꽃이 피었던 그런 그 시기입니다.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에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그 자유주의 이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꽃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자유주의가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러한 그 시기가 3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릴 것으로 여겨졌던 이 자유주의가 커다란 또 악몽을 겪게 되는 회의기에 빠지게 되죠. 1989년서부터 현재까지 이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았던 그 자유주의 역사, 여기에 파멸의 그 조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강경 우파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헌법적인 이런 그 법치의 질서 이런 것보다는 포퓰리즘에 기대는 그 경향이 커졌고, 그리고 세계주의가 만연하면서 이것이 세계주의에 대한 이런 혐오, 그리고 빈발하는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런 속에서의 이 침체, 여기서 오는 경제적인 불만이 커지고 하면서 이 냉전이 두 진영 각각을 강화했다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단계 탈냉전의 그 분위기, 이거는 이제 무질서로 빠지면서 특히 이 서방, 이 자유주의 체제 속에 커다란 그 분열상을 드러냈던 그런 시기가 이제 네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그 책은 요 네 번째 단계, 여기까지 서술을 하면서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현재 최근에 이제 저자가 그 책을 서술을 하고 나서 최근 한 수년간의 그 경과 이 부분을 보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서부터 현재 시기를 갖다가 두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소련이 해체가 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방 진영이 긴장감이 풀린 거죠. 그러면서 자유 진영 내에 슈퍼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 이제 뭐 세계를 갖다가 냉전 시대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불장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무분별한 세계화에 몰입됐던 한 30년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방 선진국의 그 분위기는 러시아, 중국 같은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그 경계심이 완전히 해제가 되고 무차별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쫓는 그런 그 세월을 보내는 그 30년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그 이념의 어떤 그 소중함,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이거를 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체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조가 깊이 퍼져나갔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이 좌파 세력도 너무 많이 나갔죠. 우리가 자유체제 내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체제 자체의 그 전복을 꾀한다라든지 이런 데까지 그 자유를 허용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그 좌파 세력 중에 일부 이 사람들은 그 전체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흔히 그 종중이라든지 종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력들은 자유주의 원칙 자체를 파괴하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 체제 이거를 이제 따르고자 하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 반국가적인 그런 그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크게 자리를 잡았던 지난 30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반성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이 서구 미국 특히 미국이 중국하고의 한 30년간의 어떤 그 밀월 관계 이거를 이제 결산을 해봤더니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전체주의 이 공산 세력 이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를 않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유진영이 다시 정신을 차렸던 그런 시기가 또 최근에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미중 밀월이 종료가 되고 우리가 최근에 그 신냉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평화 이거를 주장하는 어떤 세력들은 굉장히 거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도저히 같이 화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력하고는 그 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냉전이죠. 자, 그래서 이 국면은 자유체제가 전체주의 세력하고는 결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중심을 잡기 시작한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이 저자 포셋은 4단계의 그 시대 구분을 했지만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아마도 5번째 단계, 자유주의의 하나의 그 재정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다음 판 에디션에서는 이게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최근의 이 분위기 전환, 이 호기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